네, 여름 휴가철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오늘처럼 바닷가에 나 보니까 정말 또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이런 식의 정말 SUV만한 차가 없죠. 오늘 소개해드린 르노 삼성 신형 QM5도 바로 그런 차입니다. 이 QM5는 처음에 나왔을 때 화제가 됐는데 어떤 게 화제가 됐냐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클램쉘 게이트입니다. 클램쉘 게이트는 이제 이 도어가 위아래로 열린다. 그래서 클램쉘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 도어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2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2명이 앉아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휴양지 왔을 때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편하게 배려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뒷좌석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게 SUV의 특징인데요. 지금 이 양쪽에 마련된 이 레버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뒷좌석의 그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레버입니다. 그래서 쿠션을 먼저 접어놓은 다음에 이 레버를 당기면은 여성도 쉽게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는 뭐 어떤 각도에 있든 간에 이 레버를 당기면 접혀지는데 등받이 각도는 평상시에 5단계로 조절이 되니까 본인이 편리한 각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 차는 또 그 앞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좀 동글동글했던 모습에서 약간 그 좀 어떤 뭐랄까 좀 날카로운 인상을 준 게 특징인데 헤드램프도 가늘고 길게 뺐고 범퍼도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날렵해 보이긴 하지만은 어떤 각도에서는 약간 좀 못생겨 보이는 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참 찍는 각도를 또 보는 각도를 많이 탄다,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디자인 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나 재질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나온 QM5 중에 가장 세련된 그런 스타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차의 특징은 2륜구동 모델에서 출력이 173마력 늘었다는 것인데요. 달라진 엔진 성능은 직접 달려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달려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참 많은데요. 저는 뭐 이 바뀐 이 신형 QM5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 4개 반 줄 수 있겠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어떤 디자인에 따른 취향 차이보다는 또 사용 편의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형에 보면은, 실내를 보면은 구조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이제 그 이런 이 메탈 그레인 같은 거 이런 거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르노 삼성의 모델들은 처음부터 나올 때 이렇게 디자인이 상당히 잘 정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마무리가 되게 좋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이커의 차를 골랐을 때보다 좀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게 이 르노 삼성 모델들의 특징이죠. 이 QM5 실내는 뭐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이 위쪽에 있고 이 신의성 좋은 위쪽에 있는 건 좋은데 이 버튼들이 약간 좀 아래쪽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 있는 위치하고 송풍구와 간격이 좀 넓으면서 그 밑으로 버튼을 배치하다 보니까 시야가 좀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조작 스위치가 요즘에 많이 위쪽으로 가 있죠. 이 사람의 운전자의 시야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조작 버튼 같은 경우도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이 그렇게 조작하기 편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지적하던 건데, 이 르노 삼성의 오디오 리모컨 스위치는 참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지적을 하지만 이 르노 본사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부품을 통일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 차기 모델에서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튼을 요 스티어링 휠 요쪽에, 지금 여기 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는 그런 쪽에다 배치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를 달았는데 이 블라인드가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뒤쪽 같은 경우하고 이제 앞쪽을 따로 이렇게 조작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조작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앉았을 때 부모가 대신 조작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는 전동식으로 조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수동식으로 할 때는 이제 그런 점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는 뭐 크게 흠잡을 것은 없기 때문에 4개 반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참 이 핸들링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SUV가 보통 이제 차고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승차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차가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를 많은 메이커들이 범하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급제동도 많이 해보고, 예전에 어떤 시내 주행 상황에서 앞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그런 트럭이 아니라 버스죠. 버스를 만나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본의 아니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그 차가 민첩하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급제동을 할 때도 보면은 보통은 노즈 다이브라고 해서 노즈는 이제 코죠. 그래서 급제동을 하면 이제 이 하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뛰어들듯이, 그래서 노즈가 다이브한다, 노즈 다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 차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급제동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차가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주행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다가 제가 속도를 살짝 줄여볼까요? 비교적 이 정도면은 앞으로 쏠림 현상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이 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핸들링은 4개 반 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은 이 차 만점을 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방지턱이라든지 요철을 만날 때 제가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미세한 진동을 잡는 능력은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만점에서 약간 빠진 4개 반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 성능을 보면 이제 그 4륜구동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륜구동이고 173마력으로 올라갔고, 토크도 36.7이니까 상당히 충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륜구동 모델에서는 지금 구현하는 그 출력이 괜찮은 편인데, 이번에 4륜구동 모델의 엔진을 이렇게 낮은 채로 뒀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력 면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엔진은 별 4개를 주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평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겠죠. 연비는 이 차에서 상당히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15.1로 올라갔는데요. 기존에 13.8이었어요. 그래서 13.8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요즘 다른 차들이 워낙에 연비가 좋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되고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연비를 개선하면서 15.1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는 그 정도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달려보면 지금 리터당 12km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요즘에 그 친환경차의 어떤 연비 대책 그런 거에서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 그런 걸 넣으면은 조금 더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르노 삼성은 국내 시판 모델에서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다가 나중에 이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르노 본사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 어떤 그 대응책을 하나 마련하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비는 4개 반이고요.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는 그 완성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차가 지금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나왔던 가격대가 이 경쟁사의 그 산타페나 소렌토 R과 거의 비슷한 급이죠. 근데 차급은 사실은 이제 기아차를 예를 들면은 스포티지 R과 소렌토 R의 중간급인데, 가격대는 소렌토 R에 조금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이 차가 이제 최고의 인기를 얻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인하할 수는 없겠지만, 경쟁사들이 워낙에 이게 가격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참 국내에서 이 승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성도는 높지만 조금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QM5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 차의 어떤 새로운 가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마 선택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